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오늘 걸스 온 파이어 3화 리뷰인데요. 방송은 0.8%의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화제성 수치는 순위권 바뀌고요. 근데 엠넷에서 했던 빌드업이 0.5%대의 시청률이었으니까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제성은 그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지유님 굉장히 좋은 바탕에 있네. 지유님은 아무래도 이게 어리면 호흡의 힘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의 힘은 오랜 연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은님은 아직 호흡의 힘이 부족한데 호흡을 기반으로 발성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호흡과 공간을 거의 같이 쓰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고음을 낼 때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 고음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서는 그 공간을 호흡이 충분히 감싸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약간 힘 빠진 고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점은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뭔가 다른 힘을 개입시켜서 고음을 내려고 하는데 전혀 힘을 개입을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뛰어난 기본기고 그 호흡을 컨트롤하는 능력, 호흡보단 공간을 사용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특히 소리를 압축시키는 컨트롤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돌 멤버를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전혀 힘을 안 주려는 버릇이 잘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힘을 안 주는 사람의 스타일에 비해서는 얼굴의 움직임이나 공간을 되게 잘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그릇을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혜나 님도 마찬가지로 아직 호흡의 힘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분은 아예 공간 없이 호흡만 의지해서 발성을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잘 모이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가 너무 퍼지면 공명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리의 끄듬을 컨트롤을 해서 유지하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호흡을 퍼뜨리기만 하니까 비브라토도 다 퍼져 나오는데 그 비브라토를 내실 때는 또 그냥 일정한 좀 항상 똑같은 비브라토를 인위적으로 내시거든요. 그러나 지금 소리를 쌓는 방식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리를 뒤에 받쳐두고 계단식으로 쌓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성장을 해서 지금 저호흡의 힘이 더 강해져서 딱 소리를 잡아둘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되게 정석적인 파워 보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유은님의 소리 컨트롤이 조금 더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대결. 오케이. 네. 윤보아님은 노래를 충분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유 부리면서 했는데 그래서 보아님의 지금 발성이나 노래 기술이 너무 좋은데 이 무대만 봐서는 보아님이 어떤 색깔인지는 다 보여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유로운 느낌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되게 딱딱 뭔가 지키려는 정석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탄탄한 실력이 받쳐지고 있다는 점인데 개성을 좀 더 드러내려면 여기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권릴리님은 좀 반대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성을 기반으로 정석적인 노래 기술을 뭔가 배워서 하신 느낌보다는 그냥 스스로 노래 연습하면서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모든 장르를 막 넘나들면서 잘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원곡의 제시님이 뭐 노래도 랩도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다만 릴리님은 이거를 백댄스 없이 혼자서 저렇게 한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노멀한 느낌의 제시곡이 됐는데 릴리님이 다른 곡도 이런 스타일로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곡을 할 땐 약간 더 실력이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무대는 자신의 매력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결에서는 릴리님의 임팩트가 강해서 선택을 받으실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5인조 그룹의 멤버로 들어갈 땐 보아님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보아님은 뭐 모든 장르 어떤 파트를 해도 괜찮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대결. 오 뭐야? 오 이거 뭐야? 이 하나님은 목소리가 그 이영진님처럼 울림이 크네요. 근데 이런 사람 정말 드문데. 박서정님은 아직 호흡을 통해 컨트롤할 때랑 이제 공간을 사용할 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래 실력이 성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첫 무대라서 엄청 긴장을 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둘 다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응이 되시면 둘 다 컨트롤이 되면서 노래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요런 스타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음악 경연을 보면 이제는 꽤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냥 툭툭 던지는 톤이. 그래서 경쟁을 하시려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래를 좀 더 잘하셔야 된다. 지금 긴장을 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무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이 스타일로 저렇게 툭툭 던지는 톤을 매끄럽게 포장할 만한 기술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무대를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1화 때 나온 이 방송에서도 그 먼저 나오셨던 그 베를린에서 피아노 전공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분이 전 더 감정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015B 노래하신 분. 네, 하나님이 기대가 되네요. 와, 성대 진짜 강하다. 하나님은 진짜 그냥 이영지처럼 소리를 내시네요. 그러니까 성대 자체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성자가.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던 윤미래님, 그 다음에 이영진님인데 하나님에게 거의 근접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사실 랩을 하셔도 금방 잘하실 것 같아요. 이영진님도 사실 성대의 힘만 가지고도 엄청 잘하는 수준으로 시작해서 거기 위에 스킬을 쌓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이 선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지금 노래를 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성대의 유리한 점을 또 잘 이용해서 노래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성대의 힘에 의지해서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컬을 하려면 발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중음까지는 노래 스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음에 가서는 약간 너무 둔탁하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에 비해서는 발성이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성대가 강한 편이라서 지금 전문 래퍼를 도전하셔도 유리하고 발성을 제대로 배우셔도 괴물 보컬이 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뭐 이런저런 곳에서 오래 보지 않을까 싶네요. 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은데 박서정님이 선택이 되었어요. 네, 다음 대결 성우 같네. 최혜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뭐 CCM 노래 같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는 성우분들이 노래를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가셔도. 근데 성우분들이 딱 노래를 들으면 이거 성우 같구나.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느낌을 그런 공존하는 이유가, 성우분들은 원래 목소리 연기를 하니까 노래할 때도 모든 소리에 약간 힘을 줘서 만드는 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척 연기를 하는 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톤을 가지고 계신 그 노래 잘하는 성우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분들과 경쟁을 하려면 노래를 더 잘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장에서 애니메이션 OST, 뭐 애니메이션 송을 커버하시는 분으로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교수님들이 딱 좋아할 톤이네. 입시 오간왕 손유진님, 그러니까 입시에서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딱 발성이 완전히 정석적인 발성이 만들어져 있는 파워 보컬 기반의 리듬까지 있는 팝 보컬 스타일이죠. 완전 정답인데, 특히 지금 소리를 담아서 올렸다가 꺼냈다가 담아서 올렸다가 이 컨트롤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승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괴물 보컬이 매년 입시에서 한 명씩 탄생을 하거든요. 아니 뭐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3년에 한 명씩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 노래를 못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손유진 님이 아직 어리시니까 자신의 색깔을 좀 대중성을 입히면서 찾는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1라운드가 끝났어요. JTBC가 1라운드를 굉장히 길게 연출하는 편이죠. 네, 패자부활전하네요. 심사위원분들이 그냥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로 선택을 한다고 하거든요. 몇 명을 뽑을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떨어진 분들 중에서는 방금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 이영진님 그분하고 당연히 이아름솔님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강윤정님, 그 완전 셀린디온처럼 부르셨던 분, 그리고 나서 그 윤민선님이나 그 김당명님도 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몇 명을 뽑을지 모르니까. 네, 윤민서, 네, 이아름솔님 당연하죠. 둘 다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뽑네, 추가를. 32명? 근데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뭐 전부 막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방송 시청률을 생각해서 다양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지금 2라운드인데 2라운드는 멤버들이 이동하면서 앉았던 버스에 앉은 좌석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랜덤으로 11개의 팀이 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팀 안에서 1등을 한, 개인 평가로 1등을 한 멤버만 3라운드로 바로 가고 나머지 멤버들은 패자부활전
탈락 후보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 개인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팀 점수로 1등 팀은 다 올라가고 그런 베네핏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준비 시간은 72시간 3일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첫 팀은 김예빈, 정유리, 레타, 이수영 님이거든요. 빅마마 노래를 선택했어요. 이건 노래에 기대치가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텐데. 일단 화음이 잘 안 맞은 건 어쩔 수 없어요. 72시간만 했으니까. 화음이란 건 진짜 오랜 시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개인 평가도 저는 이건 4명 모두에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지금 각자 포지션을 이렇게 가져가려면 다들 더 잘해야 된다. 일단 유리님은 노래를 잘하시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셔서 그런지 오늘 노래에서 굉장히 이상한 버릇이 있었거든요. 한국어 발음을 하실 때는 뭔가 울림이 아예 없다가 이제 허밍으로 소리만 나올 때 울림이 커져서 언밸런스했어요. 그래서 유리님은 솔로가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타님도 발음 문제가 커요. 외국어로 랩을 하려면 발음이 워낙 더 정확해야 되고 랩 실력 자체도 더 좋아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예빈 님도 이런 노래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려면 노래를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중간을 담당해서 비교적 쉽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수영 님이 가장 좋아 보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수영 님의 톤이 김예빈 님보다는 잠재력이 높다고 했는데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조의 팀에서도 저런 역할을 할 사람은 필요할 테니까 저는 김수영 님일 것 같아요. 아니 이수영 님. 지금 최다 득표자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럼 모두가 탈락 후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겠네. 다음 팀은 카나미나 신주원, 정진아 님이에요. 세 분 모두 1라운드에서는 편집이 되셔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마치 영화 듄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무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무대를 해서 시너지를 얻은 부분도 있는데 또 세 분 다 약간 손해를 본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무대의 연출과 하모니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복잡한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잘한 무대이나 좋은 무대였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한 명이 딱 잘했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카나미나 님을 보면 독특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냈으나 세 분 중에서 기본 보컬 실력은 좀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특유의 색깔과 리듬감이 강하신 분 같고 정진아 님은 아마 그 중간인데 노래 실력도 있고 스타일도 있는데 이 무대보다는 혼자 하셨을 때 더 잘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본인의 실력을 다 보여주진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신주현님은 노래를 가장 잘하시는데 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이 무대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무대에서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서 노래 자체를 그냥 가장 잘하신 신주현님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는 카나 아미나님이 선택이 되셨어요. 카나 아미나님도 조금 더 봐야겠지만 도입부를 맡기에 좋은 보컬일 수 있어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이 방송이 그렇게 진부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자들 그리고 새로운 실력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 정도의 출연자를 섭외하는 건 진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 대단하다. 이 작가분들. 그래서 이 방송이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아주 조금은 화제성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낙 이런 엔터계 이슈를 민희진님이 다 갖고 가고 있어서 불리한데 그리고 또 이 방송의 그런 타겟 시청층이 2030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근데 2030 타깃 방송이 시청률이나 화제성으로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연령대가 제일 할 게 많아서 잘 안 보고 그리고 보컬 경연 방송을 이제 1020은 거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또 40대 이상 분들은 보시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노래가 주로 나오는 방송은 아예 애들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안 보는데 이게 딱 거기에 걸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전체가 여성 참가자들이니까 고정 팬덤 형성도 거의 없겠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팬텀싱어를 여성 버전으로 하긴 힘든데 해보려다 보니까 그럼 좀 수정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나온 포맷 같아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요 방식은 또 그냥 뭐 맨즈 온 파이어로 남성 버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획적으로는 괜찮은 방송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제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방송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